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4.7 보궐선거가 한창 중에는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개혁, 개방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여당 대표까지 김태년 대표까지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떡하든 부동산에 대한 떠나간 민심을 잡겠다는 그런 일념이 굉장히 강했죠.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이 뭐였나 하면요, 1주택자 세금 덜어준다였습니다. 1주택자 세금 덜어준다. 뭐 다 빼고요. 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뭐 9억에서 한다니 12억으로 올린다느니,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느니, 이거 다 빼자고요. 다 빼고 핵심을 보면 1주택자에게 부담을 덜어준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오히려 1주택자도 형벌을 받아라, 징벌적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세금 폭탄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2016년에는요 6만 9천 명이 339억 원을 냈습니다. 339억 원. 1주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20년 인원은 29만 1,000명이 됐어요. 29만 1,000명. 몇 배가 늘어났는 거예요? 몇 배가 늘어났죠? 이러면 거의 9배 늘어났나요? 너무 많아요. 6만 9천이 29만 1,000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금액도 339억 원이 3,18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1주택자 세금 줄여준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세금 그냥 부과하면 되지 왜 말이 많아 하면서 대깨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친문들 말입니다.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대표한테다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무려 180명 중에 174명인가요? 174명 중에 60명입니다. 이게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에요. 이들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바뀔 일이 없어요.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도 바꾸자고 하는 것도 좀 기준을 바꾸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위 2%까지만 징벌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위 2%만 부과하면요, 지금 2020년에 29만 1,000명처럼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저는 이거를 보면요, 진짜 정치를 경제를 전혀 모르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 어디가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매기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주택가격 상위 2%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집을 사는데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도 모르고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20%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금이. 그러니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상위 20%.
아니 금액으로 12억이면 12억 이렇게 하면 아 내가 12억 이상 집을 사면 종부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깜깜이 세금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국가 정책이라면 국가 정책을 펴지 말아야죠. 국가 정책은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게 국가 정책이지 이게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책이 정책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결국은 나라를 더 혼란시키고 예. 그 산업에 어떤 망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세제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조세 저항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종부세 많이 내요. 여러분 보세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서울 아파트 25%가 종부세를 냅니다. 부과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 아파트에 사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대로 풀어보면요. 서울 거주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25%가 4명 중에 1명 내니까 서울 거주세를 낸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4명 중에 1명이 내니까 이거는 중산층세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말도. 서울 거주세 내지는 중산층세다. 부자세가 아니에요. 부유세가 아니에요. 중산층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진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으면 그 당시에는 부유세라는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중산층세가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거 이거는요. 은퇴자들, 실업자들,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여를 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라가 연금으로 보답은 해주지 못할 망정 세금 폭탄으로 형벌을 내리네. 이런 이야기가 만연하거든요. 만연하거든요. 그래서 되겠냐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1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이 준비하는 대로 보면요. 양도소득세도 지금 오히려 세금이 중과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1주택자 양도세가요.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최대 80%까지 경감해 줬거든요. 이거 40%로 축소한대요. 그러면 1주택자가 팔 때도 세금을 이제는 경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금액대로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가 다 1주택자에게 세금 가중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정부가 이야기를 진짜 번지름하게 화려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에 들어가니까요. 모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특성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금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1주택자 일반 국민에게는요. 세금이 적을 때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그 돈을 걷어서 나눠준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의 자유를 맡겨놔야지 시장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통제 경제로 간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